폭설과 핫초코.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김연경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곤 한다. 아이들은 자기 생일이 있는 계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겨울이요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눈이 오는 계절이기에 그렇단다.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할 거라며 대답하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햇빛에 반사되는 눈처럼 반짝거린다. 아이들은 눈을 참 좋아한다. 내 어린 시절에도 눈이 펑펑 왔던 어느 날 언니랑 동생이랑 엄마랑 집 뒤편 언덕에서 낡은 아기옥조로 눈썰매를 타고 놀았던 기억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눈 하면 떠오르는 그림책이 몇 권 있다. 그 중에서도 존 로코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폭설은 1978년 미국에 몰아쳤던 거대한 눈보라와 폭설을 겪었던 작가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그림책이다. 당시 내린 폭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표지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제목인 폭설 글자 위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있고 집마다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뾰족하게 매달려 있다. 현관문도 열기 어려울 만큼 높이 쌓여있는 눈 위로 한 아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뒤돌아 서 있다.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이 뒤로 놓여있는 썰매 위 종이봉투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표지를 넘기면 앞면지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땅 위로 눈이 쌓여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다시 한 장을 넘기면 왼쪽 면에 털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눈을 감고 무언가를 음미하듯 마시는 아이의 그림이 헌사 옆에 작게 그려져 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 내 키만큼 쌓였다는 글로 시작된다. 재치 있게도 작가는 이 장면의 그림을 여러 컷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그렸는데 자기 키만큼 기다란 자를 손으로 잡은 채 서 있는 아이 위로 눈이 점점 쌓여서 말 그대로 내 키만큼 쌓인 눈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이 장면을 넘기면 다시 표제지가 나타나는데 마치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져 있어서 눈을 잔뜩 머금은 눈 구름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을에는 여러 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특히 빌스 슈퍼가 눈에 띈다. 도로에는 한가롭게 차들이 지나가고 평화로워 보인다. 눈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월요일 첫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눈이 점점 많이 쌓이고 눈보라가 몰아치자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난다. 주인공 아이가 누나와 함께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무릎까지 눈이 쌓인다. 눈은 밤새도록 내리는데 주인공 아이가 있는 방 안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벽에는 에베레스트산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전등갓에는 펭귄 그림이, 침대 위에는 북극에서 살아남는 법 책이 놓여 있다. 아이가 극지방이나 탐험, 도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는 독자를 등지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가로등 불빛은 멈춘 교통표지판을 비추고 있는데 멈출 줄 모르고 내리는 눈 속으로 멈춘 표지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절묘하다. 화요일, 집 앞에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이다. 아빠는 눈삽을 들고 아이들은 썰매를 갖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 깊이 쌓인 눈 속에서도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눈이 너무 깊어서 걷기도 썰매를 끌기도 어렵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가족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몸을 녹인다. 수요일, 아빠는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고 앞으로 길을 내고 아이들은 눈 속에 굴을 파서 비밀의 방을 만들며 논다. 목요일, 사흘이 지나도 제설차는 오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진다. 가게에서 필요한 것을 사와야 하는데 도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금요일, 주인공 아이는 북극에서 살아남는 법 책을 읽으며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는 테니스 라켓 위로 신발을 묶어 눈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장비를 직접 챙긴다. 토요일, 드디어 아이는 필요한 물품을 쪽지에 적고 썰매를 끌고 길을 나선다. 평소에 잘 보이던 건물도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는 길에 이웃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물어본다. 이때 그림책 장면은 양쪽으로 길게 펼쳐지도록 제작되어 아이가 어떤 경로를 거쳐 빌스 슈퍼에 다다르는지를
마치 지도처럼 보여준다. 눈 위에 새겨진 테니스 라켓 자국을 따라가 보면 아이가 이웃집에도 들르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 헤매기도 하고 눈 천사와 눈사람도 만들고 이글루 탐험을 하면 눈싸움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법하다. 마침내 빌스 슈퍼에 도착했을 때는 몹시 지치고 배도 고프고 뼛속까지 얼얼할 정도로 추웠지만 아이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에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해가 지기 전에 부탁받은 물건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린다. 이웃들에게 물건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받으며 돌아서는 아이의 표정에는 기쁨과 보람이 어려 있다. 아이가 다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스름이 짙게 깔려 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단한 몸을 끌고 돌아온 아이의 모습과는 달리 아이를 반기는 가족의 표정과 몸짓은 더없이 따뜻하고 활기차다. 아이는 벽난로 앞에 서서 한 손에 핫초코 한 잔을 들고 가족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준다. 이제 벽난로 장식대 위에는 아이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했던 테니스 라켓 신발이 올려져 있다. 일요일, 드디어 제설차가 마을에 도착하고 꼬박 일주일간 폭설 속에 갇혀 지냈던 이웃들은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에 들뜬다. 이렇게 이들은 폭설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는다. 예기치 못했던 폭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눈으로 인해 마을이 눈 속에 갇히고 일상이 멈추게 된 이 이야기는 2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다. 아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제설차가 오지 않자 과연 푸른 풀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불안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불안을 뒤로 한 채 아이가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 행동이 참으로 놀랍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생활에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해보는 일에 도전했고 눈 속에 갇혀 지내고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하고 감동적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이 책의 원제인 블리자드에 대한 옹기니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고 작가가 직접 전하는 1978년의 폭설에 대한 메모도 담겨 있다. 그리고 뒷면지에는 새하얀 눈밭 위로 테니스 라켓 자국이 찍혀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앞면지가 심한 눈보라로 눈밭이 생긴 장면이라면 이제 뒷면지는 다르다. 뒷면지의 주인공은 우리를 걱정과 불안에 떨게 만드는 폭설이 아니라 위대한 모험과 도전, 사랑을 실천한 아이다. 폭설은 단지 우리에게 귀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배경일 뿐이다. 성경에서 광야가 고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나타났던 장소였음을 떠올려 본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편 아이의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위험한 집 밖으로 내보냈을까 의문이 들면서 성경 속의 여러 인물이 머리를 스쳐간다.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낸 모세의 어머니, 물맷돌만 가지고 용기 충천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다윗,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부르심을 받은 다음 세대였다. 그림책에서 아이의 부모가 내심 걱정되어 빌스 슈퍼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서도 아이의 도전과 모험을 허락하였던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길에서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폭설, 혹은 광야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어른의 역할임을 생각해 본다. 이 책에 종종 등장하는 핫초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가족은 핫초코를 마시며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도 하지만 핫초코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핫초코는 아이의 도전의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고 마침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아이는 벽난로 앞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자신의 모험담을 가족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마침내 제설차가 마을에 온 날, 가족은 제설차 기사들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핫초코를 나눠준다. 핫초코는 추운 몸을 덮여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후 음미할 수 있는 달콤한 상이다.
아이가 핫초코를 마시기 위해 기꺼이 힘듦을 감수했다는 점은 쉬움을 추구하고 나만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견하여 더더욱 기특하게 느껴진다. 특히 아이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도전했고 노력 끝에 성취한 핫초코를 함께 나누어 마신 점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우리 자녀들이 핫초코 한 잔으로 가족과 두런두런 모여 앉을 수 있기를, 핫초코가 주는 따뜻한 위로에 감사할 줄 알기를, 귀한 핫초코를 마시기 위해 때로는 도전하고 끈기를 갖고 참을 줄 알기를, 그리고 그 달콤한 핫초코를 이웃과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그림책과 함께 눈 내리는 하굣길과 용감한 아이린도 읽어보길 권한다.